예, 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꿈틀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재인 행정부 들어와서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화해 협력을 기본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그걸 총체적으로 묶어낸 것이 바로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금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기화로해서 상당히 많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제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아주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남북한 개발해서 또 뭐 동북아 전체로 가겠다라는 이런 신경제 동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북한에는 변화를, 세 번째는 동북아에는 공동 변형을 가져오겠다는 이런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통일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되고, 그리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이 싱가포르 합의가 나온 이후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한반도 경제 또는 뭐 남북 교류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기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고 6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6월 중순부터 철도, 도로, 뭐 산림 이런 분과 회의를 전부 다 개최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환상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준 것 같아요. 굉장히 들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남북경협주라고 그래서 테마주로 형성을 해서 뭐 굉장히 많은 그 뻥튀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 주식시장에 참여했던 개미들은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부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북한을 연구한 지 뭐 벌써 한 수십 년 됐는데, 북한이 남북 통일돼서 북한 주민도 잘 살고 또 동북아 전체 경제가 조금 호황으로 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햇볕 정책 또는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대북 포용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약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매우 선의로 대해주면 북한도 선의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북한은 우리의 선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선의로 답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악용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뭐 이 물자, 뭐 쌀이나 뭐 이런 전략 물자 같은 거, 또는 뭐 심지어는 이 달러 같은 걸 가져가고 이걸 무력화시킨 전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못 만났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4.27 판문점 선언이나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의 단어는 북한 비핵화, 다시 이야기하면 북핵 폐기인데, 북한은 지금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은 북핵 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념 규정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라 그래서 한국에 없는 핵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이니까 미국하고 핵 감축하자라는 얘기들을 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의로 행동을 하면, 북한이 선의로 응답하거나 대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북한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소위 말해서 북한의 판깨기가, 남북한 간의 북한의 판깨기가 이렇게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이유가,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에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조금 봐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북한이 선의로 나와야 되는데, 북한이 선의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뭐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그 경제 구상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전진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였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은 5년의 단임 정권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 또는 통일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성과를 내어야 되겠다, 결과를 내어야 되겠다라는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북한은 영구 집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2013년에 지금 북한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벌써 몇 년 차이냐면 13, 14, 15, 16, 17, 18, 6년 차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오래 간 것 같은데 아직도 1년 반입니다. 우리는 조바심을 내지만 김정은은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바심과 북한의 느긋함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북 정책이 이렇게 악순환되는 것에 대한 참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금까지 보면 이 악순환의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이 판깨기이니까, 판깨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정책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북한은 늘 우리가 내세운 대북 정책의 구상은 북한의 변화, 뭐 조금 전에 북한에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변화였던 것 같아요.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개발이 어떻고, 북한의 철도를 연결한다, 도로를 연결한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공허한 이야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북한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내세움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늘 악순환, 판깨기를 하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악순환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북한의 체제 이행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발전 전략만 가지고 북한의 무슨 경제 구상 뭐를 다 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사상 누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북 정책의 구상, 한반도 신경제 지도든지, 비핵 개방 3천이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실패를 할 수 있는 악순환의 구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대북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엇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선 체제 이행 전략, 그리고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바로 후 발전 또는 개발 전략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인 것 같아요. 체제 이행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개혁과 개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이란 무엇인가? 비효율적인 열성의 체제 또는 제도를
효율적인 우성의 체제 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가 우성의 체제고 뭐가 열성의 체제인가? 그거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련이 멸망한 것은 바로 사회주의 체제가 열성의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물론 문제도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200년 이상 쭉 발전해 온 그 배후에는 바로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자본주의 체제가 훨씬 더 우성의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의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는데 핵심은 바로 저는 사유화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제 이행 전략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개혁이었고 또 하나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개방이었다. 개방이라는 것은 열성의 획일적 폐쇄 사회를 우성인 다양한 열린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다. 개방이라는 거를 이렇게 규정을 하면 개방의 성공은 바로 투자 유치국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지금 경제특구 5개 있고요. 그리고 지방 우리로 치면 이제 지방 경제 경제 구역인 것 같아요. 그 경제개발부라는 거 지금 24개가 있는데 왜 외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북한의 입장에서만 지금 돈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혁과 개방의 핵심은 열성의 구체제를 우성의 신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저는 개혁과 개방이다 이렇게. 그럼 개혁과 개방의 성공 조건은 여기서 하나 개혁과 개방을 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무슨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 1978년에 중국의 덩소평이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흥묘병묘라는 것을 다시 재추창을 했어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것이 중국의 덩소평이가 이야기했던 흥묘병묘론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흥묘병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로 마오쩌둥의 구체제의 마오 이념을 이념지향적인 마오 체제를 덩소평의 실용주의적 신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 신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중국의 개혁 개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중국의 개혁 개방이 됐었던 것은 바로 마오의 이념에서 실용주의로 바뀐 것이다. 이 실용주의로 바뀐 것은 바로 사상 해방이었다. 북한에도 마오의 이념보다 더 센 사상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주체사상인데 이 주체사상의 전환이 없으면 저는 개혁 개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바로 개혁 개방의 성공은 주체사상을 실용주의적 사상으로 바꾸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개혁 개방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개혁 개방이 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북한의 사상 해방이 되면 개혁 개방의 그 체제 이행 전략으로 오는 건데 체제 이행의 전략은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의 체제를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내적으로는 포갑성의 문제, 대외적으로는 폭력성의 문제. 대내적으로 포갑성의 문제는 빈곤과 또 하나는 인권 탄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외적 포갑성의 문제는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요즘 한참 문제 생기고 있는 거. 이 국제 규범을 지키는 것이죠. 대내적 포갑성에서 빈곤의 문제는 바로 한국의 60년대 산업화했던 것처럼 북한도 산업화하면 되는 것이고 인권 탄압의 문제는 우리 87년도에 북한의 민주화했던 것처럼
북한의 민주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현 정부는 아직도 북한의 개혁 개방에는 관심이 없고 일회성인 남북 교류 협력에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의 남북 교류 협력을 많이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대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뭐 우리의 성장 산업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있는 뭐 이상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개미들 돈 굉장히 많이 돈 날렸거든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저는 북한의 체제 이행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제 이행 전략 후 북한 개발 또는 발전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산업화하는 과정 지금 우리 그 사회에서 남북한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가스관 연결하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지금 북한이 산업화되면, 북한이 개방되면 이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인데, 이 자꾸 되지도 않은 문제를 되는 것처럼 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환상 쌓고 이런 그 정책 또는 정책 홍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정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북한의 체제 이행 전략, 즉 개혁과 개방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폼페이오 이 북한 갔다 와서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런 거가 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